유학과 불교를 해야 되네. 이제 3단원, 중단은 3밖에 안 되구나. 아유, 진짜. 중단은 3. 중단은 3. 오늘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자,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자,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 우리 이게 동아시아사가 힘든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연대기를 정확하게 아는 거. 연대기를 우리가 연대기라 하면 시대순이죠. 시대순으로 뭔가 전개되는 과정들 쭉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또 이런 동아시아 각국들을, 동아시아 문화권이야 오늘 하는 이 주제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 불교라든가 율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동아시아 각국이 같이 공유하는 어떤 문화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사실 외워야 되는 것밖에 없고,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만 잘해두면, 이게 우리 문과 과목이 사실 그렇잖아. 정리만 잘해두면 시험 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문과가 그런 거 아니긴 한데, 나중에 대학 가보면 알겠지만 엄청납니다. 이거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건 난 문과 천재들이 나는 있잖아, 약간 이과스럽거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물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 아인슈타인 이런 애들 되게 천재인 건 난 인정하는데, 난 진짜 더 대단한 거 문과 천재들이에요. 뛰어넘어요. 차원이 달라. 그런 걸 내가 한번 지금 경험해 볼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동아시아 이런 거는 진짜 세 발의 피고요. 외워서 다 끝낼 것 같지만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얼마나 많은데 내용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정리만 잘해두면 웬만한 건 다 맞춥니다. 이건 해줄까? 이왕한 거. 우리 이제 연대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있잖아요. 맞춰볼게. 대충. 이거는 내가 지금 계획이 없던 건데 생각나서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율령 가지고도 한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 계획에는 한 3시간 걸릴 것 같고, 유교, 합쳐가지고, 다음 시간 불교가 나올 텐데, 불교 가지고도 한 3시간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 중국사 있잖아. 한번 엎어볼까요? 중국사. 이거 정률에서 막 했다 그러더라고. 일단은 최초의 국가는 은나라가 있었죠. 은주, 맞죠? 그리고 혼란기가 찾아오기지. 춘추 전국시대, 맞죠? 전주전국시대 한 70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일했던 게 진나라, 한나라. 진나라 통일하고 한나라 400년 갖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리고 찾아온 다시 혼란기, 뭐였습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맞죠? 요 300년 갔던 거. 물론 요 앞에 화북지방의 56국 시대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여. 알겠습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 다시 돌아온 거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이어지잖아. 맞지? 우리 요까지 봤던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아니네. 더 했네. 당나라 분열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5대 10국 시대. 맞죠? 이거 다시 송나라로 통일되지? 많이 했네? 송나라 통일되지? 엄청나게 했구나. 송나라와 함께 있었던 나라, 위쪽에 있었던 여진, 그 다음에 위람, 거란, 여진, 마지막으로 원, 몽골, 맞죠? 이게 원나라, 송원시대, 맞죠? 그 다음에 또 했네? 명나라에서 했구나. 명나라, 맞죠? 이렇게 이어지는 이 순서는 한 번은 정리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각 시대마다 내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남북조 시대 북이라든가, 남조 정권은 다 배울 필요 없어요. 송제, 양진, 제양, 진나라로 이어지는 중국 전통 한족들의 왕조였던 거, 이런 것들. 이건 내가 설명 많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송나라도 북송 때가 있었고, 남송시대에 있었는데, 남송시대 내가 설명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잘 나오는데, 이것도 가끔씩. 안 했고, 명나라는 이제 좀 했었고, 맞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
여기다 우리 한국사랑 맞춰볼게요. 한국사. 이런 거 내가 원하지 않았나? 자, 한국사는 한번 봅시다.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는 일단은 은주시대는 중국의 은주시대 맞춰볼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역사가 없어. 점점점. 춘추정부시대. 점점점.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우리 역사가 오래된 건 맞지만, 그래 중국사에 비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료를, 우리 역사는 그렇잖아.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물밖에 없고, 정확한 역사는 알려진 게 없잖아요. 맞죠? 청동기문화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제 진한 시대 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뭔가 등장하지. 그 이전을 갖다가, 뭐라 부릅니까? 그 이전을 갖다가. 이 위만 조선이 있고, 맞죠? 위만. 그 준왕이 있었던 그 시대,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 단군 조선이 있고 기자 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이 이전에는 단군 조선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습니까? 단군 조선. 알겠습니까? 단군 조선 시대, 그 위만 조선 시대,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한나라와 같이 있었던 위만 조선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기자 조선 이야기는 요즘은 취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취급 안 할게요. 난 학계를 따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 시대는 우리는 어떤 시대였나? 중국이 위진남북 시대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때는 삼국 시대였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수나라 당나라로 중국이 통일될 때도 우리가 통일됐었어요. 두 개로. 다는 완벽히 통일되지 못했지만 발해하고 발해 통일신라. 통일한 말 쓰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도. 맞죠? 어쨌든 요 시대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중국의 5대 식국 시절에는 어떤 시대? 요 시기에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맞죠? 고려 시대. 5대 식국에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에 해당됩니다. 물론 우리 중간에 후삼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죠? 후삼국. 후삼국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넘어가고요.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게 5대 식국, 송나라까지 포함합니다. 고려 전기까지, 알겠습니다. 고려 전기까지 송나라와 함께 있었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거 아닌데 지금 밀려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줄게. 그래도 괜히 얘기했다 한다고. 이 원나라가 등장하고 하는 이 명나라 초반에까지를 우리는 고려 후기에 해당되는, 알겠습니까? 시기가 되겠지. 그때 이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눈 결정적 계기는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거 알죠? 아이 간지러. 무신정변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려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알겠습니까? 고려 말에 이제 막 왜구들 등장하고 했던 거. 일본 해야 되겠네. 일본. 언젠간 해주고 싶었어요. 알겠습니까? 일본은 되게 늦어요. 할 말 없고. 드디어 이제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는 이 한나라 시절에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입니다. 야요이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그럼 나라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때 등장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 30개 중에 하나로 알려진 있었습니까? 야마타이 국이 있었죠. 히미코가 다스렸던. 되게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하려 했는데. 자, 히미코가 있고, 우리의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시기, 일본은 이 시기를 갖다가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 열쇠 모양의 무덤 만들고, 야마토 정권 얘기했었고요. 왕권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그 호족들이 힘이 강해가지고, 이런 호족들의 무덤이 등장하는 이 시대. 야마토 정권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일본의 이제 중앙 집권화 과정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왕권 강화에는 점차 기여했지만 아직까지 일단 귀족 중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호족 중심의 불교 문화라 부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아스카 문화라 불러요. 그 아스카 문화 이후에 수나라가 다시 등장할 쯤에, 당나라가 등장할 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도 새로운 수도도 건설하고 당을 모방하여, 당나라를 모방하여 만든 수도가 헤이조쿄라고 알려져 있죠. 헤이조쿄를 중심했던 그 시대가 나라 시대. 알겠습니까? 나라 시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도로 옮기는 그게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이거 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해안시대는 일본에서 한 400년 정도 갔습니다. 알겠습니까? 400년 정도가 쭉 가, 쭉.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려시대까지 이 해안시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비슷해. 그래서 일본이 일본의 무신정변인 거죠. 우리가 1170년이 무신정변이 일어났지. 일본도 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1179년인가? 하여튼 거의 비슷해요. 그때 이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막부를 세우죠. 이게 가마쿠라 막부라 그러지? 쿠라 막부가 성립하게 되고, 맞죠? 성립하고, 가마쿠라 말기, 후반에 원나라의 침입, 몽골 침입을 받게 되지. 그러면서 호조시 정권이 더 강화되면서, 곡해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 곡해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천황권을 강화시키려던 그런 갈등들 때문에 가마쿠라 막부가 분열하면서 잠깐, 남북조 시대, 북조 시대로 갈라져 있다가 이 북조를 중심으로 통일하게 돼요. 그게 이제 무로마치 시대. 이 무로마치를 세운 데는 아시카가 요시미스였고, 그 손잡벌에 해당되는 왜 이러는데? 무로마치를 세운 아시카가 다카우지? 나도 헷갈린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무로마치 막부를 성립시켰고, 요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건 아시카가 요시미스, 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 무로마치 막부는, 오딘에 난 이후에 15세기 말부터 굉장히 혼란기에 빠져들게 되고, 16세기 초반까지 이제 일본에 다시 한번 혼란기가 찾아오네. 그걸 갖다가 전국시대라 불러요. 전국시대. 알겠습니까? 이 무로마치 시대에 포함됩니다. 사실 전국시대도. 알겠습니까? 이걸 통일한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도 헷갈린다. 요 세 명들에 의해 가지고 이 전국시대가 통일되죠. 그래서 이후에 통일된 이 새로운 막부를 갖다가 에도 막부라고 그러지. 에도 막부. 그러니까 여기 16세기 에도 막부. 알겠습니까? 여기는 전국시대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전국시대. 대충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랑 일본사랑 한국사를 갖다가 맞추기가 요 정도로 맞춰놓으면 이거 헷갈린데 보니까 맞죠? 그래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통치제도, 알겠습니까? 통치제도를 같이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율령이라고 합니다. 율령. 알겠어요? 율령. 율령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헌법과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중국에서는 완성되고 당나라 때 완성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각 나라의 통일신라에, 그 다음에 나라 시대죠. 나라의 그 다이카 계신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율령 체제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거 원래 내 계획이 없던 거야. 알겠어?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일단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율령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율령. 촬영 잘 되고 있죠? 아이고, 자꾸 이거 겁납니다. 몇 번 잘려봐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아니구나. 당신들이 아니구나. 1학년 수업이구나. 찍다 보니까 30분이 지나면 이게, 잘려요. 그냥 멈춰버립니다. 너무 길어지면 데이터가 커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30분 전에 끝내야 됩니다. 나는 더 20분 남기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20분 내로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조금, 요거는 간단한 내용이라서 일단, 어차피 3시간 해야 될 거. 에피소드 3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율령이 뭔가? 율령이란 뭔가? 우리 지금 67페이지 율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사에서도 율령을 수입하였다. 율령을 도입하였다. 소수지방 때 율령을 도입하였다. 들어는 봤잖아, 맞지? 버풍왕 때 율령 막 나오고, 불교 수용 뭐 나오는데, 이 율령이 도대체 뭔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과 같은 거야. 국가의 통치체제 같은 거야. 언젠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율령은 경국대전 같은 거야. 그냥 이해 옵니까? 그러니까 이 경국대전에 나온 내용이 그거야. 의정부 나오고 육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관은 사항 공문관에 대한 역할이 나오고 거기 경국대전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율령인 거야.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조선에 이제 가장 적합화된 어떤 통치체제가 바로 경국대전인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이라고 이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하지.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맞지? 그러면서 국가체제가 굉장히 정교화되어 가는 거 과정인 거지. 실제로 율령을 얘기하기 전에 서양의 국가들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보면 우리 지금은 이제 뭐 입법, 사법, 행정 전부 다 서양의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갖다가 그대로 도입하고 있지.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근대 국가에서 탄생한 거고, 사실 고대 국가라든가 이 중국의 통치 시스템이 서양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잘 작동합니다. 좀 이게 좀 시대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 국가 운영 시스템은 서양하고 동양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법이라고 있긴 했지만, 뭐 로마법은 사실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게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었고, 이걸 갖다가 한국, 중국, 일본이 그대로 따라 베껴서 운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의 통치체제랑 우리랑 똑같아, 사실은. 지금은 미국이랑 되게 닮아있지, 우리가. 오히려. 대통령 중심제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령은 사실은 령, 격, 식이라는 말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 그냥 율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율은 형법을 말하는 거고요. 형법을 말하는 거고요. 령은 행정법을 말해. 행정법. 근데 뭐 당신들 꿈 중에 무슨 경찰행정학과 이런 것들 애들 많이 가려고 그러더만. 맞죠? 행정학. 그래. 국가를 운영하는 게 행정입니다. 알겠습니까? 격은 뭘까? 격은 이거 율령을 갖다가 보완하는 법. 보완. 아무리 법을 만들어 봐야 좀 불안정한 내용이 있겠죠. 되게 좀 세세하게 좀 이렇게 더 정교하게 다듬은 걸 격이라 부르고, 식은 뭘까? 식은 일종의 시행세칙이야. 이걸 언제부터 시행한다. 뭐 이거 언제까지 뭐 법을 갖다가 적용한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런 어떤 시행세칙. 이걸 갖다가 율령, 격식인데, 어쨌든 이걸 이제 두 개만 불러가지고 우리는 율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법들을 갖다 율령, 격식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뭐 그래서 많이 부르진 않지만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형법과 행정법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율령이 어떻게 이제 발달해 왔는가? 알겠습니까? 발전 과정. 요것만 하고 한번 끊을게요. 아까 전에 쓸데없이 한번 연대기를 한번 읊어줘가지고 발전 과정. 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 발전 과정은 이게 중국사에서 다 이게 중국의 어떤 역사에서 발전한 거니까, 일단은 진나라 때부터 진나라 때부터 발전했던 얘들아, 이 형법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형법은 그래, 이게 벌을 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한테 어떤 벌을 줄까? 이게 형법인 거고,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야. 너네 동아리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봐봐. 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있다. 동아리 만들면 일단은 회장하고 부회장은 누가 할 건지, 그게 행정법이야. 알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뭐 역할이 있겠잖아요. 부장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행정법인 거고, 형법은 뭐야? 만약에 우리 동아리에서 만약에 우리 동아리 첩자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동아리에서 딱 가짜로 가입해가지고 우리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그런 간첩들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스릴까? 아니면 또 지각한 애들, 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애들 어떻게 할까? 벌금 내자. 형법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운영되는 게 국가 차원에서 넓혀서 보면 이해될 것이고, 이 대표적인 거 이거 안 적어줬는데 가끔씩 물어보더라고. 형법의 종류는 태, 장, 도, 유, 사라고 하는데 5가지 형벌로 보통 나눕니다.
아이,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중요한 건데. 자, 봐봐. 태는 뭐냐면 태형이야, 태형. 형자 뭐죠?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사형은 알아듣겠지. 뭔 얘긴지. 그 태형은 장형하고 태형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태형은 좀 짧아. 회초리로 타락 때리는 거 태형이라 부르고, 장형은 말 그대로 그 다란 거 있잖아. 노같이 되게 큰 이잖아. 장형, 팍 때리는 있잖아. 사람 맞으면 그거 살이 튑니다. 근데 그거 TV에서 볼 때는 정말 그냥 엎드려 십자가 같은데 눕혀놓고 때리잖아. 그 장형이야, 장형. 이렇게 태형도 있지만, 장형은 사람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안 맞아봐서. 엎드려 뻗쳐가지고 너네 밀 때는 태형이죠. 뭐 더 입안은 넓이가 넉넉해. 이런 거 가지고 100대씩 맞으면 사실 살점이 튀어나간대요. 그 살살 때리면 무효야. 알겠습니까? 풀스윙으로 100대 때리면 나중에 뼈가 보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못 걸어요. 아니면 이제 상처 부위가 골마서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장형은. 웬만하면 잘 안 때립니다. 그래서 장형. 도형은 뭘까? 도형은 가두는 거. 하오카라. 요즘도 많이 감옥에 가두잖아. 맞지? 도형이라고 합니다. 가두는 걸 갖다가 도형. 유형은 유배. 그렇지? 보내버리는 거죠. 저 섬으로 이런 데로. 울릉도 유배지입니다. 사실. 그것까지 못 오겠지만, 뭐 제주도라든가 외딴 섬에다가 보내버리는 거 유배. 유형이라 부르고, 사형은 다 아는 거죠. 사형. 죽여버리는 거죠. 알겠습니까?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죽이는 건 사형이라 부르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유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쌤이 이런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어떻게 애들한테 벌을 줄 건가?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뭐 경찰 행정 가면 몰라도, 이거 우리 역사에서 다루는 건 이 행정법이야. 그러니까 행정법을 갖다가 아마 다음 시간에 되게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작동시키고, 권력을 어떻게 분배하고, 왕권을 어떻게 또 강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법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래서 핵심은 바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계속 우리 공부할 거라고. 2시간 정도. 일단은 중국의 행정법을 쫙 한번 읊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각 지역의 이 행정법이 또 다르게 적용돼요. 중국을 어떻게 따라합니까? 똑같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해에서 적용됐던 중앙정치 조직과 신라도 일부 뭐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일본의 중앙정치제도 이런 것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 그런 것들 비교하는 거. 이렇게 이제 3시간 정도 흘러갈 것 같아요. 해보니까 3시간 필요하더라. 이게 한 방에 안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진나라 때 이제 나라 통치의 기초가 닦여 나갑니다. 이 최초의 통일 국가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중요한 어떤 행정법의 발전은 한나라 때 있었던 거고. 알겠습니까? 한나라 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 조직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발전은 위진남북조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서진이라고 하는, 이건 내가 했지, 이제. 이거 왜 했었어? 위진남북조 시대 이제 하기 전에 이 진나라 기억납니까? 서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위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효문제라든가 뭐 하나 정책뿐만 아니라 북위는 많이 등장합니다. 선비족이 세웠던 이 북위라는 국가에 대한 이 통치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북위 하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당나라 때 통치 제도가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사실 이걸 응용한 거예요, 응용. 알겠습니까? 당나라의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게 그 이후에 등장한 통치 시스템이라서, 일단 당나라 때까지 국가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만 일단 정리해 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진나라 때는 알다시피 법과주의에 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다스리는 거 되게 매력적이잖아. 뭐가 제일 발전할까? 형법. 맞아, 형법. 이 나라는 형법 자체가 되게 스펙타클하죠. 알겠습니까? 뭐 죽이는 방법이야. 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아는 거 거열형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뭐 팽형이 먼저 합니까? 사람을 통째로 삶아 죽이는 거, 백숙 만드는 거죠. 사람을 갖다가 커다란 솥에 넣어서 팽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거열형 같은 건 다 알 거야.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하여튼 그런 어떤 그 형법 제도 자체가 되게 아주 인상적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알겠어요? 이 한나라 때 발달했던 게 뭐냐면, 국가 통치 이념이 법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았잖아. 맞죠? 그게 유교 정치 이념이 등장하지. 기억납니까? 유교적 정치 이념이 이때 많이 도입됐잖아.
동중서 이런 애들 기억나나? 동중서. 그 다음에 또 이 관료를 갖다가 유교적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관료로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기관도 만들어지게 되지. 교육기관 이런 것들 기관 국자감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적어줄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나라 때 서서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 말고도 한나라 때 뭐 중앙정치제도 다 있지만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안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가 수나라 당나라 때 부기 때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전부 정착 때 그게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그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야.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진나라 하면 군현제도 있어야 되겠다. 맞죠? 지방제도 이런 거는 몇 번 그 뭐 군현제도 같은 경우는 봉건제로 뭐 되돌아갔다가 맞죠? 다시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진나라의 지방제도가 쭉 이어져 내려온 거지. 당나라 때까지. 그러니까 지방제도도 적어줘야겠네요. 행정법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통치 철학에 대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법과 통치 철학, 유교적 통치 철학. 너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야.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권이고 나발이고 그냥 경제개발만 하면 된다는 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진나라의 복가사상처럼. 그건 아니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시해야지. 나라가 돈이 많으면 뭐해? 돈이 많으면 뭐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이 많으면 뭐해? 백성들이 저렇게 전부 다 굶어 죽고 있고 급빈국이면 왕족들만 잘 살면 그게 무슨 부자니? 그냥 백성들 국민들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민주적인 국가가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민주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인권 이런 문제들, 정의가 밥 먹여줍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통치 철학에 대한 얘기야. 유교는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거, 그런 논쟁들. 어쨌든 유교적 통치 철학. 서진과 부기에서 등장하는 게 대표적인 뭐냐면 얘들아, 토지제도. 중국의 토지제도는 이때부터 좀 이제 정착되어 갑니다. 토지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정치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 위진남북조 시대 서진과 북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수나라 당나라 때는 얘들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관료 임용제도, 관료 등용.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관료를 갖다 어떻게 뽑을까? 과거제, 맞죠?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수나라 때 등장했었어요. 문제 때.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당나라 때 해야 될 거. 중앙정치제도. 그대로 중앙정치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바로 행정법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율령인 거야. 율령. 자, 이제 이해됩니까? 얘들아? 율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냥 통치, 헌법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율령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령을 도입했다, 율령을 수입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맞죠?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국가의 통치 제도를 갖다가 수용한다는 거는 너네 생각을 해봐.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너네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어.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이잖아. 근데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고. 이거는 같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유사성, 역사성, 그다음 이게 없으면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도입했다는 거는 그 나라를 그대로 뭐 이제 뺏긴다는 뜻이거든, 사실상. 내가 다른 친구의 공부 잘하는 걸 뺏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쟤 저렇게 공부하네? 난 저렇게 공부해야지. 딱 하면 내가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처럼 이 제도를 갖다가 중국이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알겠습니까? 이걸 발해도 수용하고, 통일신라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일본도 이걸 수용하면서